네, 리플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더해졌습니다. SEC 항소에 대해서 교체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리플이 재밌는 거는 또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교체 항소를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날 또 이런 포스팅을 공식적으로 올렸습니다. 블록체인은 실물자산 토큰화부터 국경 간 결제에 이르기까지 금융을 혁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혁신에는 명확성이 필요하다. 규제 명확성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호주는 미래지향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 경제의 안전하고 또 규정을 준수하는 성장을 위한 길을 열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세네 가지 정도 우리가 포인트를 꼽을 수가 있는데 리플이 지금 집중적으로 세팅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다라고 정리를 해본 부분인데 고스란히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실물자산 토큰화, 이거는 정말 시대적인 테마가 돼버린 거고, 여기서 이제 파생돼서 이번에 공식적인 서비스의 모델로 나온 게 리플 커스터디잖아요. 국경 간 결제, 이거는 뭐 XRP의 기본 컨셉이자 특장점,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혁신하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특장점, 이 두 가지를 뽑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규제 명확성, 이걸 얘기하는 데 있어서 호주를 칭찬하면서 SEC를 돌려가게 하고 있는 거죠. 미국 규제 당국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SEC에 대한 교체 항소를 결정한 리플, 상당히 재미있게 나름의 어떤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건데 흥미진진하게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빵형이 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갠슬러와 SEC가 법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면 손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법을 충실히 적용하거나 업계의 명확성을 제공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이들은 오로지 밥그릇 다툼, 정치적인 싸움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비판을 지금 맥락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갠슬러 치하의 SEC는 미국의 혁신과 기술을 저주하면서 혼란을 야기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우리는 교차 항소를 통해서 SEC의 규제 집행 방식을 종식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가 암호화폐 소송과 관련해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주제였던 것만큼 이번에도 우리가 다 끝낼게, 기대해, 우리는 끝까지 갈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사실 리플 CEO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이런 담대함, 후연지기, 이런 건 참 높게 평가할 만한데, 사실 정무적인 관점에서는 좀 접근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 접근하는데 정무적인 감각 없이 원론적으로 원리 원칙에 따라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사실 리플 입장에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투자자들 입장에선 정말 이것만큼 거지 같은 상황이 또 어디 있나 싶기도 한 거죠. 그래서 참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니까 더 이상 뭐 소송 한 해 만에 항소심 갔네 안 갔네 이런 걸 이제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 이제 여기까지 왔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응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좀 아쉽게 또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리플 시에로, SEC는 모든 핵심 포인트에서 패소했고 그래서 항소한 거다. 리플은 계약의 필수적인 권리와 의무가 없으면 투자 계약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교체 항소를 제기했다. 중요한 건 SEC가 이미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것이다. 이것이 법이고, 이건 다른 문제에 대한 항소로 인해서 법이 바뀌지는 않는다 라고 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그래 한번 다퉈봐 뭐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 거죠. SEC가 대체 왜 항소를 하고 지금 리플이 이렇게 맞짱을 뜨면서 나를 세우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SEC의 항소 내용은 2차 시장에서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에 대한 항소로 바라볼 수가 있죠. XRP 토큰 자체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XRP 자체가 증권이라는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아직 제가 문건으로 확인하지 않아가지고 항소하지 않은 듯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아니고 항소의 핵심은 뭐냐면 2차 시장에서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 여기에 지금 SEC가 항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시장 거래소에서 판매된 암호화폐 토큰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항소를 한 거고, 이거를 뒤집고 싶은 거죠. 다시 말해서 거래소에서 판매된 토큰이 증권이어야지 이게 SEC의 규제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전형적인 정치적인 사건으로 지금 SEC가 변질시키고 있다. SEC의 밥그릇 다툼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판례를 만들기 위해서 SEC는 항소를 한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EC가 이번에 항소를 한 것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을 확대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 판결이 뒤집혀서 항소심에서 승리할 경우에 다른 디지털 자산들도 거래소에서 판매가 될 때 이제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는 점, 요걸 지금 노리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짜증나죠, 이런 거 보고 있으면. 그냥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정서적으로 공감이 되는 부분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암호화폐 토큰을 증권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XRP가 증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 이런 거 바라보고 있으면 좀 참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특히나 2차 시장에서 판매된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 법적 선례를 리플 사건을 통해서 마련을 해서 이 코인베이스 그리고 바이낸스와 지금 치르고 있는 법적 소송에서 규제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래서 SEC의 이번 항소가 승리할 경우에는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들을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거래소의 운영 방식, 규제 준수 방식 이런 거에 큰 변화 가능성이 있다 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대선 한 달도 안 남았는데 SEC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곳곳에서 지금 기소를 때리고 있는 거잖아요. 컴벌랜드에 대한 기소, 리플에 대한 항소, 뭐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는 걸 보면 이 해리스 캠프였던 진의에 대해서 과연 지금 해리스가 부통령인데 현직 암호화폐 산업, AI에 대해서 AI 이런 혁신 산업에 대해서 지지하겠다라고 밝히는 그런 멘트의 진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의심의 눈초리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SEC가 승리했을 때 그럴 때에 대한 얘기인 거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이거 지금 대충 봐도 정치적인데, 안 그래도 미국 법원에서 각급 법원에서 대법원 포함해서 SEC 이런 정치적인 규제권 남용 행태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거 법원이 조금 갈래를 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 대선 결과인데, 뭐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임기 첫날 SEC 위원장 날리겠다라고 했으니까 뭐 큰 어떤 변화가 등장을 하겠죠. 일단 다른 건 몰라도 폴리마켓에서는 추세가 뒤집혔다, 이런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10%포인트 이상 리드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대해서 상황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SEC의 지금 현재 규제 방식은 전면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기 첫날 SEC 위원장 집에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규제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고, SEC가 진행하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 사건들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위원장이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한 함합평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 폴리티코가 이걸 또 보도를 했었죠.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로빈후드의 CEO로 댄 갤러거가 위원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을 전직 규제기관 관계자들의 멘트를 취합해서 이렇게 또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도 SEC로부터 웰스 노티스를 받은 곳이죠. 그래서 이런 거래소 CEO가 SEC 위원장이 된다라면 이거 완전히 상황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뭐 어쩌다 보니까 뭐 트럼프를 응원하게 됐는데,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라고도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리플 IPO 이슈가 전면적으로 이제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항소심도 뭐 어떤 방식으로든 마무리가 될 가능성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법원에서 자체로 아예 그냥 기각시켜 버리거나, 아니면 SEC가 위원장이 바뀐 새로운 규제 권한과 규제 방식을 갖게 될 SEC가 알아서 취하할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리플 입장에서는 뉴욕 증시의 상장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세 번째로는 리플 XRP 현물 ETF가 적어도 트럼프가 당선되면 내년에는 실제로 출시할 가능성이 아주 많이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와이즈, 카나리아 캐피탈 이미 XRP 현물 ETF에 대한 S1, 이 증권 신고서를 SEC에다가 제출을 했고, 그레이스케일은 XRP 트러스트를 출시하면서 XRP 현물 ETF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또 높인 그런 상황. 그래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 스탠스가 펼쳐진다라면 꽤나 속도감 있게 이런 상황들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충분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게 재밌죠. 이 토니 에드워드, XRP 현물 ETF에 대한 내러티브가 바뀌고 있다. 나는 솔라나 ETF가 더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막 잇따라서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XRP 현물 ETF를 원하는 것 같은데 XRP에 대한 기관들의 수요가 있는 것 같아. 뭘 봐서? 이걸 봐서. 그레이스케일의 XRP 트러스트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걸 보면 이런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XRP 가격에 대한 점만 참 이게 답답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참 갖게 만듭니다. 특히 오랫동안 XRP 투자해 오셨거나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답답함을 내보내기가 참 어려운 그런 흐름인데, 아랫게 XRP BTC 차트예요. 여기서도 삼각형이 예쁩니다. 좀 빠지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XRP 차트 자체는 너무 예쁘죠. 뭐 주간 차트를 통해서 보나 월간 차트를 통해서 보나 너무 예뻐서 모르긴 몰라도 금방 갈 거야. 물론 이 차트는 너무 전폭적이긴 해요. 뭐 30달러 갔다가 막 589달러 간다라고 돼 있으니까 좀 전폭적이긴 한데, 뭔가 좀 움직일 때가 되긴 됐는데 이 소송 리스크가 참 굳건하게 발목을 잡고 있어서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XRP는 끝판왕이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XRP 참 투자하기 어려운 종목이고 투자 스탠스를 견지하기도 간단치 않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끔씩 이제 신규 투자 대상으로는 특히 초보자분들은 XRP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참 어렵고, 저희 댓글도 보면 XRP는 짤짤이 같다 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보고 좀 웃었는데 그만큼 퍼포먼스가 짤짤이 하듯이 그냥 여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한 번씩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소송 리스크가 잘 해소될 경우에 그게 너무 큰 이슈잖아요. 사실 너무 큰 이슈고, 대선은 사실 뭐 트럼프가 당선되면 긍정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게 또 뭐 지금 상황에서 예단할 수는 없는 거고, 뭐 해리스가 당선될 수도 있는 거고요.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 그건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기대 포인트들 속에서 참 호재가 이렇게 많은 종목이 없는데 그런 기대 포인트들 속에서 이런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분석가 자북막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리플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강도로 급등을 준비하고 있다. 사상 최고가 3.3달러 그리고 500% 이상의 상승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참 긍정적인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랬을 때 사실 이때도 사람들이 다 얘기했던 게 그런 거였잖아요. XRP는 죽었다, 끝났다. 그런데 또 이런 흐름이 나와줬고, 근데 이번도 지금 비슷해요. 패턴도 비슷하고. 그런데 조금 더 긍정적인 재료가 크게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조금 더 긍정적인 상황이 펼쳐진다라면 그렇게 뭐 죽었다라고 뭐 짤짤이라고 비판을 받는 그런 오명을 또 떨쳐내는 그런 생각도, 그런 상황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엑셀 폴더 분들은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